시간입니다. 요즘처럼 연말 모임이 많을 때 특히나 자주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자, 흔한 질병이지만 아주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시그널,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평소처럼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주인공, 규철 씨입니다. 별다를 것이 없었던 평범한 출근길. 그런데 갑자기 규철 씨의 차가 휘청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머. 고통스러운 표정과 가슴을 꽉 부여잡은 손. 갑자기 찾아온 가슴 통증이었습니다.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위험한 상황. 시그널 8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슴 통증에 이어 속이 쓰린 증상까지 보이는 규철 씨. 이유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이었습니다. 뒤늦게 알아차린 자신의 병. 하지만 그의 몸에서는 끊임없이 경고 증상을 보냈다는데요. 규철 씨가 놓친 증상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일상에 숨어있던 역류성 식도염의 경고 증상 함께 찾아봅시다. 네,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와 오후 업무를 시작한 규철 씨. 그런데 일에 집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밥 먹은 지 얼마 지났다고. 또 배가 고프네. 네, 최근 소화가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모양입니다. 든든히 식사를 하고도 돌아서면 또 배가 고팠다는데요. 혹시 자주 배고픔을 느꼈던 것이 역류성 식도염의 시그널? 아니면 이 증상일까요? 양치를 하던 규철 씨. 피? 깜짝 놀라죠? 어머. 가글을 했던 물을 뱉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땐 목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했다는데요. 혹시 이 증상이 시그널이었을까요? 규철 씨가 의심했던 마지막 시그널.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규철 씨도 독감에 걸린 걸까요? 목감기인가? 기침이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 낫지도 않는데요. 혹시 이 증상이 시그널? 이 세 가지 증상 중 역류성 식도염의 경고 시그널은 무엇이었을까요? 일 것 같은데? 염증이 있으니까 피가 나오지 않을까요? 배가 고픈 거? 위에서 억류가 돼가지고 배로 다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배가 이제 얄쩍 고파진다. 자,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과연 정답은? 역류성 식도염의 경고 증상은 만성 기침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경고 시그널, 만성 기침이었습니다. 기침? 기침은 안 하는데? 기침? 식도염 기침 안 나는데? 기침이에요? 역류성 식도염, 시민들 모두 들어본 적은 있지만 원인과 증상에 대해선 잘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은 대체 어떤 질병일까요? 역류성 식도염은 말 그대로 위에 있는 내용물, 특히 위산이나 음식물 등이 식도로 역류가 되어서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불편한 임상 증상을 겪는 걸 얘기합니다. 삼킨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 위로 전달되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 그렇죠. 이때 위산이 분비돼 음식물을 소화시킵니다. 식도와 위 사이에는 위산과 음식물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조절 장치가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식도로 위산이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류한 위산으로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그런데 규철 씨에게 나타났던 만성 기침이 왜 역류성 식도염의 시그널일까요? 역류성 식도염의 기침이 연관되는 것은 위산이 역류되면서 후두부와 기관지까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위산이 후두를 자극하면 만성 기침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기침의 3대 원인 중에 역류성 식도염이 들어가게 됩니다. 천식과 같은 기침이 3주 넘게 낫지 않는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기침처럼 가벼운 증상에서 시작하는 역류성 식도염. 그렇다고 약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방치하면 더 큰 질병이 생긴다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을 오래 방치하시게 되는 경우 식도에 협착을 유발하게 됩니다. 식도 협착이란 식도가 좁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향후 밥 넘어가는 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게 오래 지속이 되면 발의 식도 같은 식도암 전 단계의 점막 변화를 유발하기도 하고 식도 선암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식도암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역류성 식도염. 원인은 우리의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역시 밥 먹고 나서는 커피지. 식사 후 바로 커피나 탄산음료를 즐겨 마셨던 습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도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자주 기름진 음식이나 음주를 즐기는 건 역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쁜 자세 역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한다는데요. 식사 후 바로 눕는 이 행동. 식도로 들어간 내용물이 역류하기 쉬운 자세라고 하니 꼭 고쳐야겠죠.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식도가 고통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국내 성인의 15%가 앓고 있다는 역류성 식도염. 그만큼 흔한 질병이지만 만성이 돼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우리가 놓쳤던 역류성 식도염의 시그널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산이나 위의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식도에서는 그러한 역류된 내용물을 빨리 다시 위로 보내기 위해서 수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마치 협심증과 비슷한 가슴의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장 질환으로 착각할 정도로 고통이 심한 가슴 통증. 위산 역류로 인한 목 이물감과 쉰 목소리. 역류한 위산이나 음식물 때문에 발생하는 입냄새.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린 증상까지 이 중에서 하나의 증상이라도 오래 지속된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초기 발견된 생활 습관만 고쳐도 회복 가능하다는데요. 식사 후 3시간 전까지는 눕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시간. 잠들 땐 하체보다 상체가 더 높이 올라가도록 눕는 것이 좋고요. 왼쪽으로 눕는 자세도 도움이 됩니다. 위장에 왼쪽으로 음식물이 쏠리게 되면 역류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위산이 역류하면 규철 씨처럼 제산제를 먹고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효과가 있는 걸까요? 제산제를 임의적으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일시적인 증상의 호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산제만으로는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서 식도염에 맞는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증상 하나 제대로 알아두면 큰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내 몸이 보낸 경고 시그널이었습니다.